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오늘은 카이로 선언과 이승만의 외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이 나라 백성들이 고대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라의 독립이지 않았겠습니까? 무력투쟁으로 나라의 독립을 꿈꿔왔었지만 오히려 일제로부터 당하는 보복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3대 군사 강국이었던 일본을 무력으로 꺾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무력으로 독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 일본이 망하지 않는 이상 독립은 힘든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독립에 대한 소식은 무장투쟁을 통해 한반도에서 들려온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들려왔던 것입니다.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 문제를 처음으로 연합국들이 거론하게 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의 성리로 예견되면서 1943년 11월 22일에서 26일까지 5일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렸는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만나 전쟁 이후에 처리에 관한 중요한 회담이 열렸던 것입니다. 수많은 토론과 수정을 거쳐 이 세 사람은 1943년 11월 27일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는 역사적인 카이로 선언을 선포합니다. 이호 목사는 이 카이로 선언에 기재된 한국의 독립에 대한 문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이 노예 상태에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적절한 과정을 통해 한국을 자유 독립국으로 할 것을 결의한다. 이 선언문이 선포된 것은 1943년 여전히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에 대한 결의문은 나올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카이로 선언문은 일본이 미국에 항복할 때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유엔에 의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건국될 때도 이 카이로 선언은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카이로 선언이 발표되던 당시 한국만 식민지로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만 해도 독립을 원하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인도 등 전 세계의 100여 개의 식민지 나라들이 독립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식민지 중 유독 한국만을 지목하면서 노예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표현까지 보태며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는 카이로 선언이 발표된 것입니다. 이호 목사님은 카이로 선언을 외국인 공로자로 언급하기를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그의 특별 보좌관 해리 홉킨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이로 선언문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 해리 홉킨스가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루즈벨트와 처칠이 부분은 수정을 했지만 골격은 그대로 채택되었습니다. 장개석 총통은 1943년 4월 26일 김구, 조수왕 등의 임시정부 대표들을 충청에서 만났을 때 공약한 대로 카이로 회담에서 전후 한국의 완전 독립을 보장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카이로 선언의 작성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장개석은 11월 22일에서 26일까지 5일간의 회담 도중에 한 번도 한국 문제를 공식 거론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23일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국 독립 문제를 먼저 거론하자 이에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태도로 찬성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루즈벨트는 특별보좌관 홉킨스에게 지시를 내려 카이로 선언문 초안을 작성토록 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카이로 선언 초안이 만들어진 것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드라마틱한 것이었다고 이호 목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리 홉킨스와 루즈벨트는 어떻게 해서 이 한국 독립 조항을 선언문에 넣게 되었을까요? 이호 목사는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카이로 선언은 이승만 박사가 미국을 상대로 장기간에 벌인 끈질긴 외교 노력의 결실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승만 박사는 1941년 8월에 자펜 인사이드 아웃 일본 내막기 이 책을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부인 엘리노 루즈벨트 그리고 스팀슨 육군 장관과 헐 국무장관에게 선물로 보내었습니다. 또한 이승만 박사는 1944년 한 해 동안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3번에 걸쳐 편지를 보냈는데 특히 1943년 5월 15일자로 보낸 편지가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편지에서 이승만 박사는 미국이 1882년 조선과 체결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파기한 것과 1905년 을사조약과 1910년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도록 도운 일을 상기시키면서 동아시아를 시작으로 불행한 사태가 확산된 것은 서양의 정치가들이 독립된 한국이 동양 평화에 보를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후 5월 26일 루즈벨트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세밀한 주의를 받았다라는 회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호 모사는 유영익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승만 박사가 보낸 편지가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영익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 루즈벨트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세밀한 주의를 받았다는 회답이 온 것을 볼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보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홉킨스가 검토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이호 모사는 정일화 교수의 말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와 홉킨스는 독실한 감리교 신자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 박사는 홉킨스가 미 의회 내 감리교 출신의 의원들과 왕성한 교류를 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둘 사이에 분명 어떤 친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많은 사람들은 이승만 박사가 외교 노선의 길을 걸어간 것에 대해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오랜 세월 독립에 미친 늙은이라는 욕을 들어가면서 외교 노선에 의한 독립투쟁을 하지 않았다면 카이로 선언은 결코 성사되지 못했을 것이며 카이로 선언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영원히 자유와 해방을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카이로 선언은 1945년 7월 26일 미국, 영국, 중국 순회들이 모여 일본에 대해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포츠담 회담으로 이어졌고 포츠담 회담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6년 동안의 일제시대가 막을 내리고 우리나라는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해방은 무장투쟁의 본거지였던 간도에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집트 카이로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을 통해서 찾아왔습니다. 결국 해방은 무장투쟁이 아니라 이승만 박사의 끈질긴 외교투쟁에 의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것은 이승만 박사가 적어도 30여 년 동안 전 세계를 대상으로 거의 혼자 힘으로 싸운 외교투쟁의 결과였습니다. 만약 이승만 박사가 외교 노선에 의한 독립 활동을 포기하고 그 당시 대세를 따라서 무장투쟁론을 쫓아갔다면 일제로부터 해방은 세계 3대 군사 강국을 이기느라고 한참 뒤로 미루어졌거나 아니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일제로부터 해방을 얻게 된 것은 무엇보다 이승만 박사의 끈질긴 외교투쟁과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림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독립군의 무장투쟁으로 독립하게 되었다면 말할 수 없이 기쁜 일이었겠지만 독립은 한반도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한반도 밖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해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이라고 감히 말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카이로 선언과 이승만의 외교 노선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해방 후의 상황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절망 속에서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역사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Great Korea!